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올림픽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탄력을 더 키워갔는데요. 자세한 지수를 통해서 시장 분위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6거래일 연속, 코스닥은 7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가 그동안 상승을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인 상승을 나타냈더라면 오늘 장에서는 1% 넘게 시원하게 상승하면서 2631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그동안 과대 낙폭에 따른 저가 매수의 유입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좀 더 큰 반등 탄력을 가져갔습니다. 전일 대비 1.62% 상승하면서 767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여전히 코스피 시장에서 이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해서 출회가 된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오늘 장에서 외국인이 역시나 코스피 시장에서 3,771억 원어치 매도세를 보였고 여기다가 개인 또한 동반 팔자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반면에 기관 홀로만이 5,720억 원 넘게 매수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했다라고 특징적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역시도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면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좀 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고요. 반면에 개인 홀로만이 팔자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와 수급까지 살펴봤는데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업종 상위 내 1등 2차 전지 그리고 실적 테마 내에서 1등 전기차 차지했는데 뭐 2차 전지의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겠죠. 어제 장에서는 삼성전기가 쏘아 올렸더라면 오늘 장에서는 테슬라의 훈풍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테슬라가 간밤에 주가가 4% 넘게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월가에서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이 예상치보다 상회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 테슬라의 주가도 상승했고 오늘 장에서 2차 전지주들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훈풍을 가져갔는데요. 특히나 에코프로가 오늘 장에서 시총 3위 자리를 탈환했다는 부분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는 시장에 자금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테마주들 위주로 좀 들썩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테마로는 이 단기 테마 내에서 1등을 차지한 딥페이크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또 이 딥페이크 관련된 성범죄 방지법이 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6일 본회의 상정 예정이 되어 있는데 관련주들 오늘 장에서 이 이슈로 인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 과연 일정적인 모멘텀으로 우리가 봐야 될지 계속해서 체크를 할 만한 부분은 있을지도 좀 관전 포인트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스피 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KB금융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장 마감 이후 4시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100개의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 KB금융, 이 금융 내 대표라고 할 수 있는 KB금융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빠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장에서 KB금융은 3% 넘게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는데 과연 이 이슈가 내일 장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도 좀 관전 포인트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분위기 한눈에 한번 체크해 봐야 됐는데요. 내일 장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움직일지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꼼꼼하게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양 지수 모두 상승으로 이어갔는데 특히나 오늘장에서는 1% 넘게 시원한 반등세를 가져갔습니다. 과연 내일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내일장 전략도 오늘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창용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만나뵙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한 게 바로 시장에 대한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오늘장에서는 2차 전지가 어제 이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 내일장에선 또 어떻게 움직일지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네. 인사와 더불어서 오늘 시장 좀 정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그리고 2차 전지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2차 전지 대장주 종목이 있죠. 에코프로가 있는데요. 에코프로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특징주 말씀드릴 때 한번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 일단 거시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자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관망세가 사실은 좀 이번 시장은 좀 짙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었고 다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은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다 7월 달 말성부터 계속적인 주가 흐름이 좀 나빴었죠. 그리고 최근에 또 변동성이 좀 많았었는데요. 그 흐름이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특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7월 달, 8월 달부터 하락했었던 종목들이 반등이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금 확보를 많이 해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10월 달은 조금 적극적으로 좀 매매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10월 달에 이제 대장 섹터를 매매를 해야 됩니다. 주도주가 출현하게 될 경우에는 주도주를 매수하실 수 있는 준비를 좀 잘 해놓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번 주 거래일이 이제 오늘이 또 화요일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 3일 정도 남은 상태인데요. 10월 달도 이제 준비를 또 해야겠죠. 근데 10월 달 전에 앞선 미국 시장 안에서 흐름이 좀 오케이가 좀 됐었던 확정적으로 끝났었던 부분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사실은 시장에서는 0.25 정도로 내리지 않을까 좀 생각은 좀 됐었는데 시장 기대치를 좀 뛰어넘어서 0.5%를 또 인하를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시장 유동성이 좀 확대가 되는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 특히나 국내에서 이제 미국 시장 색깔이 좀 많이 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그 부분에 맞춰서 유동성도 확대가 될 것이고요. 그 부분 맞춰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 바운딩도 우리가 시장 상승도 바라보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월 달 그리고 특히나 이번 주에 한정적으로 좀 바라보게 될 경우에서는 최근에 못 갔었던 우리 우량주 종목들 그리고 대양주 종목들을 선침해 개념으로 공략을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대형 우량주 종목들은 시간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2, 3주 정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형주 매매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2, 3주 정도의 여유 있는 수익 종량이 좀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단기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두 가지 전략입니다. 단기 테마주를 공략하시든 아니면은 선침의 우량주를 매매를 하시든 근데 우량주는 바로 수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관망세가 좀 짙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저와 같이 함께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종목을 두 가지 잡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량주 매매를 통해서 2, 3주 정도 기다리면서 20%, 30% 정도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우량주 매매가 좀 좋으실 것 같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일과 같이 단기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날마다 테마주가 좀 많이 좀 연출이 좀 많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 통해서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을 받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은 제가 이제 교육방을 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방 입장하셔서 저와 같이 매매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이 시원하게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양 지수 특히나 코스피가 얼마 만에 1% 넘게 상승을 보이는 건지 모를 정도인데요. 이 오늘장의 상승을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풀어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10월 달 전략도 세워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10월 달에 대장 섹터 역할을 할 부분은 어떤 섹터일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번 주에는 두 가지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단기 테마 그리고 선취매 관점으로 우량
우량주를 공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관련주들을 좀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량주는 좀 길게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략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단기 테마는 워낙에 매일매일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안에서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참 고민되실 것 같은데 오늘 또 50분 동안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실시간 조회 종목 1위부터 10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위부터 10위 역시나 오늘 장에서도 빠지지 않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와 있고 오늘은 그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유한양행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나와 있는데 어떤 종목 가장 먼저 보고 싶으신가요? 그럼 유한양이 먼저 해볼까요? 이게 근데 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신고가 간다,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남아있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빠지지 않고 신고가 경신했더라고요. 정말 남다른 것 같아요, 시장 보는 눈이. 일단 사실은 바이오 종목들 안에서 몇 없거든요. 사실은 신고가를 달리고 있고 힘이 강한 종목들은 몇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을 최근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 공략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유한양행과 같은 실제로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말을 올라타는 것도 전략이 좀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을 공략하실 분들 거시적인 부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서 그것에 맞춰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결국에는 전통적인 성장주 섹터인 바이오 종목이 또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유한양행 공략하게 된다면 지금 일단은 신고가를 너무나 좀 급격하게 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좀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좀 눌림이 나오면 공략이 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과 조금 일단 더 돌파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더 상승이 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내일 만약에 공략하실 분들은 요건을 이제 좀 디테일하게 좀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건 같은 경우에서는 손절에 대한 요건을 우리가 좀 잡아보게 된다면 만약에 이제 유한양행을 이제 내일장 시초가 정도에 공략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시가 정도가 아마 손절 라인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초가가 14만 8천 원. 그래서 뭐 반올림 하게 되면 15만 원 정도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과 맞춰서 내일장 공략하실 분들은 시초가 공략하시고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 했을 때 15만 원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공략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종목 섹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부실주도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파이프라인이 갖춰졌다라고 하더라도 기술 수출이 아직도 전무한 기업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선별을 좀 잘 하셔야 되실 것 같고 유한양행은 사실은 좀 특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몇십 년이 된 기업이죠. 사실 유한양행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워낙 재무적인 부분도 탄탄하고 최근에 재료가 됐었던 게 FDA 통과 그리고 뭐 공급 계약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재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잘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이오 종목을 이번 주에 공략하실 분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같은 바이오 우량주를 좀 공략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통통 튀는 테마주성으로 좀 공략하실 분들은 그래도 수익성 있는 종목 공략하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최소한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최소한 1조 이상은 유지를 잘 해주고 있는 종목을 좀 공략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잠깐 좀 요건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교육방이 또 있으니까요. 교육방에서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유한양행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유한양행 지금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될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우리가 눌림이 있을 때 공략하는 게 좋으나 내일 시초가로 공략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략을 좀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 너무 좀
빠르게 가기 때문에 나는 부담스럽다 싶으신 분들은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 재무제표가 탄탄한 종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에 오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또 추가적인 이 종목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종목까지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두 번째 종목은 조금 가벼운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유한양이 좀 이제 무겁죠.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테마주로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매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테마주는 토큰 테마주들, SOT 관련한 테마주인 핑거를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또 일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그럼 우리가 봐도 될까요?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일정이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을지 없을지를 좀 말씀 좀 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토큰 증권 관련한 개정안 세미나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한 명이 동석이 돼서 전문가가 이제 동석이 돼서 이제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논을 나누는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부분에 합석을 하게 되는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이 부분 개정안 발의를 위한 발의를 시도를 하려고 하는 이제 국회의원이 동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위기 자체는 나쁘진 않겠지만 실제로 이제 토큰 증권은 이미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있는데 요거 이제 이 테마주들을 장기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 토큰 증권이 상용화되고 시장성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바라보게 된다면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모나리자라는 그림 작품을 분할을 해서 보유를 하게 된 시장이 어디까지 이제 상용화가 될 것인지 좀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시장에서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볼 수 있는 건물들을 이제 분할로 해서 소유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부분은 아직은 뭐 시작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토큰 증권이 지금 실제로 있기는 하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시장에서 받쳐줄지가 좀 문제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뭐 핑거라는 종목이 오늘 13% 뭐 거의 종가 마감했었지만 고가가 이제 거의 27% 가까이 상승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테마는 좋습니다. 테마주로서는 오늘 굉장히 다른 테마주들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좀 높은 종목이겠지만은 이게 실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좀 많이 좀 부족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핑거라는 종목만 놓고 보면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오늘 딱 그만큼 상승을 좀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 상승 좀 보여줬었는데 이런 종목들 이제 최근에 토큰 증권 관련해서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 여기서 파생이 돼서 보안 관련한 테마주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테마주들은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만 보셔야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2차 전지나 다른 산업군 내 실제로 산업이 키워가고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해당 산업이 아직은 이 부분에 있어서 SOT 관련한 테마주 산업들이 아직은 뭐 미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단은 SOT 관련한 종목들은 테마주로 단기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뭐 세미나 개최를 한다고 하겠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개정안 발의까지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산업이 커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멈출 것인지가 결론이 날 거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테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테마주는 좋습니다. 최근에 뭐 시장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시장 관심도가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핑거라는 종목만 놓고 보면 오늘 이제 13% 급등 보여줬었고 최근에 거의 이제 6개월 이상의 거래를 많이 좀 돌파해줬고 주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돌파를 해줬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단기 전략이 좀 맞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교육방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단기 전략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단기 전략까지 목표가 손절가까지 같이 챙겨가 보시면서 공략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핑거에 대해서 이야기 도와드렸습니다. 핑거 같은 경우에는 STO, 이 토큰 증권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고가를 기준으로 27%까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이 윗꼬리를 달고 좀 빠지면서 마감을 했죠. 종가를 기준으로 13%까지 빠지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어디까지 좀 반영할지가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기간적으로 좀 더 오래 봐야 될 만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공략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다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나도 이런 장기적인 전략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간에서 단기적인 포인트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자, 마지막은 이제 제가 앞서서 시장 말씀드릴 때 사실은 에코프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에코프로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또 오늘장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총 3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에코프로가 사실은 좀 계륵 같은 종목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대장주 역할은 해주고는 있지만은 그 역할을 좀 많이 못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2의 삼성전자가 될 뻔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서는 작년에 사실은 많이 상승을 좀 보여줬었죠. 거의 작년 1월 달 저점 대비 고점이 거의 800% 넘게 상승을 좀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해에 작년 해에 거의 대장주 역할을 좀 많이 해줬었는데요. 지금은 또 상황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작년에 왜 지금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하기 전 180만 원까지 갔었는가? 현재 주가가 30만 원 정도고 기존의 고가가 30만 원 정도고 최근에 주가가 99만 원 정도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왜 30만 원까지 올라갔는가를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데이터를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매도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거의 작년에 에코프로가 30만 원까지 갔을 때 공매도 수량을 좀 바라보게 되면은 1조 8천억이 넘습니다. 상당한 공매도가 많이 쌓였었던 에코프로였었고요. 근데 실제로 공매도 세력들이 이 시기 때 거의 이제 에코프로가 30만 원 갈 시기 때를 보게 된다면 거의 손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기사로서는 뭐 홍콩 쪽에 일단은 사모펀드 쪽에서 많이 손실을 봤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힘으로 사실은 공매도를 이기고 에코프로가 상승을 좀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9만 원 정도인데 그 부분까지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본 베이스가 사업적인 부분이 계속 성장을 좀 보여주고 수익성도 꾸준하게 유지를 좀 해줘야 되는데요. 기존에 이제 양극재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수요가 약간 좀 둔화가 된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실적이 올해 사실 좀 약간은 좀 둔화됐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놓고 보게 된다면 작년과 같은 흐름을 좀 유지를 해주려면 많은 산이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 첫 번째로 전방 산업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돼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또 다시 한번 확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급적인 요건도 확실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작년과 같은 힘까지는 못 내줄 수는 있겠지만은 실제로 일단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양호해지고 하게 된다면 에코프로도 양극재 수요에 맞춰서 상승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일단 9만 원 정도입니다. 최근에 주가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이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고, 다만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만 놓고 봤을 때는 역배열이거든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사업적인 부분도 많고 넘어야 할 기술적 매물벽도 상당히 좀 두텁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에코프로를 기존의 30만 원 목표가 30만 원 고점까지 바라보자라고 하게 되면 좀 무리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뭐 6개월간 평균 가격 정도인 10만 원 내지는 12만 원 정도까지 단기 가를 좀 가져가면서 공략을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난이도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코프로는 전방 산업이 그렇게 수요가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에코프로가 시가총액이 무겁죠. 12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약간은 좀 둔화가 될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챙겨갈 수 있는 것은 그래도 6개월간의 평균 가격치인 10만 원, 12만 원 정도까지는 우리가 바라보면서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만약에 에코프로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가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를 다시 한번 설정하실 분들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 이청 대표의 교육방에 들어오시면서 따라가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목으로는 에코프로 들고 왔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거진 9%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9만 200원의 종가 형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종목 최근에 기술적인 반등은 보여줬긴 했지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 역배열 상태이고 사업적인 부분이나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넘을 산이 많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종목은 단기적인 목표가를 설정하면서 좀 공략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단기적인 목표가 그리고 중장기적인 전략까지도 함께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 계속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봐야 될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략까지 한번 챙겨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두 가지의 방법 준비를 해뒀는데요.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주소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 바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오늘도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이창용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영어로 된 주소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함께 하신 이후에 앞으로 시장, 내일 시장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도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는 그럼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양지수 모두 1% 넘게 상승을 했지만 내 종목은 왜 빨간불이 아닐까라고 참 힘드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워낙에 주도 섹터도 부진하고 계속해서 테마별로 움직임만 가져가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궁금증들 저희가 또 오늘 방송 도중에 다 풀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50분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사실 마음 같아서는 계속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저희가 딱 50분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너무 어디서 짧네요. 네, 너무 짧은데 네. 어디서 더 들어봐야 될까요? 제가 매일과 같이 이제 장중 방송도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에서는 매일과 같이 승부 보이는 종목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나도 정말 매일과 같이 단기 매매에 있어서 수익을 내고 싶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단기 매매도 단기 매매이지만 실제로 10월 달에 우리가 또 준비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계속적인 투자 포인트 그리고 플랜을 좀 말씀드릴 거니까 그 부분 맞춰서 좀 따라와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제가 매주 화요일 날 장중 공개 방송을 또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종목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제가 장중 공개 방송 또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종목명 공개해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10월 달을 또 접근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교육방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이 방송 통해서 장중 방송을 통해서 공략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방송 시간이 딱 50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쉬울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내일에 장중에 같이 대응 전략을 짜실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50분에 저희가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 대한 분석들 그리고 단기적으로 공략할 만한 이런 섹터들 알아보고 싶다. 우리가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죠. 단기 테마 그리고 선취매 우량주 관점으로 두 가지 포인트를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 다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또 오늘 방법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를 해뒀는데요.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주소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 바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영어로 된 주소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 꼭 참고하셔서 앞으로 시장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저희 방송에서 내내 기승전 바이오를 했는데 네. 오늘 장에서 이 초반만 하더라도 2차 전지로 수급이 몰리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엔 또 바이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좀 히든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오늘도 역시나 꼼꼼하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7월 말부터 그리고 6월 달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7월 말서부터 네. 집중적으로 공략을 또 드렸었던 게 바이오 종목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유는 결국에는 반도체가 사실은 힘이 좀 약했었고요. 많이 약했었고요. 그 중간에 뭐 SK하이닉스가 급락을 또 많이 보여줬었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이 아닌 이런 섹터를 잘 골라내신다면 편하게 한 달, 두 달 정도는 편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섹터를 잘 고르게 되면은 그 섹터 안에서 가는 종목들은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종목 고르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종목이 아닌 섹터를 잘 골라야 우리가 한 달, 두 달을 편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다.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제가 최근에 두 달 정도간 집중적으로 공략해드렸던 섹터가 바이오 종목이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바이오 종목을 우리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공략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면 DXVX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은 굉장히 좀 가벼운 종목이기도 하고요. 근데 실제로 DXVX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방송을 공개해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급등을 좀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25% 급등을 했을 때 사실은 이 종목을 좀 공개를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이날 제가 다음날 시초가 매수가 좀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또 급등을 좀 많이 보여주게 되면서 시초가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거의 한 17%, 18% 정도 주가 상승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가볍습니다. 1,000억 이하의 종목이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공략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 만약에 DXVX를 공략을 못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매수는 가능합니다. 근데 매수는 가능하겠지만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대로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우리가 이용만 잘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DXVX가 그날 17%, 18% 급등을 좀 보여주고 다시 한번 이제 주가 조정이 좀 많이 보여줬던 상태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내일장에 공략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기적 전략으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내일장 시초가 정도의 공략이 좀 가능하시겠지만 이번에는 이제 목표가를 좀 짧게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3,500원 정도 우리가 목표가를 좀 잡아보게 되면서 DXVX 일단 단기적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재공략도 가능하다. 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네오팜을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 좀 드리게 된다면 일단은 제가 종목 공개해드리고 나서 잠깐은 좀 쉬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손절가는 아직 터치를 안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은
바이오 종목에 있어서 섹터별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공략하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네오팜 같은 경우에서는 시가총액 1,800억 정도의 유통 비율이 좀 있습니다. 50%가 좀 넘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손절 라인 자체는 21,400원 정도 좀 말씀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손절가를 맞춰가면서 이제 네오팜을 공략하셨던 분들은 보유하면서 제가 드렸었던 목표가 25,000원 정도의 목표가까지 공략하면서 공략을 좀 따라가시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이제 네오팜은 제가 앞서서 유한양행이나 여러 가지 뭐 HLB나 이런 종목들이랑 성격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DXVX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손절가를 터치하게 될 경우에서는 바이오가 좋다고 이제 그 네오팜을 그대로 홀딩하는 게 아니고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오팜 소형주죠. 그래서 소형주이기 때문에 손절가 터치를 하게 되면은 빠르게 대응하면서 다음 종목을 좀 공략하시자. 다만 목표가는 그대로 25,000원 목표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략하시자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서는 효성중공업을 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드리고 나서 일단 오늘장 시초가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강보합권 정도죠. 그래서 최근에 전력 섹터들도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결국에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 그리고 AI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반도체도 수요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전력에 대한 수요, 그리고 전력 인프라에 대한 교체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게 된다면 효성중공업과 같은 국내 시장 국내 전력 기기 기업들 안에서 대장주 종목이 이제 효성중공업은 매수를 또 안 할 수가 없겠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투자 포인트가 전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효성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게 다른 뭐 전력기기들도 전력기기 생산 기업들도 있겠지만은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2년, 3년치의 실적 수주 잔고를 많이 채워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게 되더라도 전력 관련한 기업들을 우리가 매수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도 공략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특히나 효성중공업도 있겠지만 LS그룹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게 된다면 LS그룹주들도 거의 2, 3년치 거의 동행하면서 효성중공업이랑 동행하면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많이 되고 있고 쌓아뒀습니다. 수주 잔고를 많이 쌓아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바라보게 된다면 전력기기 업체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효성중공업은 지금 현재 주가가 30만 원 때의 주가죠. 그래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무거울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통통 튀는 전력기기 관련주를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 이창 대표 교육방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전력기기들 중에서도 중형주가 있거든요. 중소형주가 있기 때문에 그 중소형주를 잡아보시게 된다면 공략하시면서 빠른 공략을 통해서 우리 공략을 전력기기 종목으로 좀 공략해 보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 있어서는 리가켄바이오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가켄바이오는 제가 6월 말 정도에 드렸었던 종목이고, 이 당시에 주가가 거의 이제 신고가 근처였을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근처였었고, 그 당시 주가가 75,000원대를 유지를 해줬었고요. 저가는 아니었었거든요. 돌파가 나와주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부분이 양호했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주가 상승을 좀 많이 보여줬었던 상태이고요. 그래서 신고가를 계속 유지를 잘 해주고 있는 리가켄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종목을 공개해드리고 나서 거의 한 40% 정도의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놓치셨던 분들은 95,000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근거는 일단은 거시적인 바이오 섹터에 대한 환경이
괜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좀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리가캔바이오와 같은 수급이 강한 바이오 종목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보시자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가캔바이오 일단은 95,000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신규 매수가 가능하니까 일단은 지금 놓치셨던 분들은 일단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95,000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신규 매수 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도 거의 이제 10% 넘게 주가 상승을 보여줬었죠. 제가 방송 공개 이후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바라보게 된다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게 13,000원 그리고 14,000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신규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일단은 1.96% 주가 조정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거든요. 이틀, 3일 정도 기다리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분할 매수 자리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신규 매수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서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쪽 같은 경우에서는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는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에 있어서 유통을 담당하는 쪽이 바이오 파마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같이 좀 보시면 재료적으로 이제 판단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좀 재미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장사가 두 개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와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스토리를 잘 참고를 하시면서 공략을 좀 하시면 되실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일단 내일장 눌리는 게 더 좋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그래서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공략하시자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는 제가 실적주 그리고 화장품 종목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종목도 상당히 좋게 제가 봤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실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강조를 해드렸었던 게 섹터가 반도체는 일단 아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실적주를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한국콜마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도 10%가 넘게 다시 한번 또 주가 상승 랠리를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AS를 또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말씀드려보게 된다면 제가 이 종목을 8월 중순 정도에 공개를 해드렸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급등이 나와졌을 때 당시에 제가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근데 조금 며칠 좀 쉬어갔었다가 결국에는 9월 10일 날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를 해주면서 수익을 달성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근거는 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산업에 대한 실적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국콜마가 아니고 한국콜마만 실적의 상승을 보여줬었던 게 아니고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을 좀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어찌 보면은 한국콜마를 늦게 매수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섹터별 구분 전략, 섹터를 골라서 공략하는 전략은 계속적으로 10월 달에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선 놓치셨던 분들은 아직도 공략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눌림 자리에 나와줬었기 때문에 내일장에 7만 원 정도 밑에서 시작하게 된다면 강력 매수 자리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오늘 종가 정도에 시작하게 되더라도 편안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공략이 좀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 한국콜마도 내일장 공략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 도와드렸는데 정말로 섹터별로, 종목별로 이게 전략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도 한번 맞춤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또 두 가지의 방법 준비를 해뒀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을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주소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 바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동일하게 영어로 된 주소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 참고하셔서 앞으로 시장 속에서 올림픽 종목에 대한
위한 그런 종목 전략까지도 꼭 한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는 올림픽 종목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장의 올림픽 종목 어떤 종목으로 들고 오셨을까요? 자, 이번에도 우량주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효성중공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늘도 약간은 그 해당 섹터 안에서 1위인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어제 자 같은 경우에서는 효성중공 말씀드렸었는데 전력에서 이제 1위였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풍력 쪽. 풍력 쪽에서 1등이면 CS 그쪽일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죠? CS 윈드라는 종목을 말씀을 네.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게 단기 매매 하실 분들은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보유 기간은 거의 이제 데이 트레이딩 형식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우량주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량주 같은 경우에서는 선별적으로 공략하실 때 그 해당 산업군 내에서 1위인 종목을 공략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CS 윈드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풍력 타워를 만들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베어링 산업까지 영위를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 자회사가 있죠. CS 베어링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서 풍력 관련한 설립을 건설하고 있는 기업이 CS 윈드가 유일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아시아에서 유일한 기업이 풍력 기기를 타워를 건설하는 기업이 CS 윈드가 유일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성 풍력 타워를 건설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전 고객사가 유럽에 속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유럽 수출하는 게 아니고요. 유럽에 이미 공장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유럽 내에서 현지에서 이제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는 거의 이제 유럽 시장, 풍력 시장 안에서는 CS 윈드가 거의 유일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그 독보적인 풍력 쪽 안에서 독보적인 기업을 보게 된다면 CS 윈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챙겨갈 수 있는 게 해리스 관련한 테마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재생 쪽이 또 엮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신재생 섹터 그리고 여기서 태양광 쪽도 있겠지만 물론 풍력 쪽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태양광 쪽은 sektor별로 종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풍력 쪽 안에서는 CS 윈드가 또 유일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해리스 테마주, 거기서 신재생 테마주, 신재생 안에서 풍력에서 1위인 CS 윈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8만 원대 정도 우리가 목표가를 잡아가면서 공략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공략하실 분들 내일장 시초가도 공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눌리게 된다면 6만 원대 손절가를 잡아보시면서 공략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는 이 올림픽 종목 CS 윈드 드렸습니다.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섹터 내에서 1위를 공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전략까지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 풍력 섹터 내에서 1등인 이 종목 나도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함께하는 공간 오시면 또 자세한 전략 그리고 시장에 맞춰서 또 전략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를 해뒀는데요.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주소 하나 보이실 텐데요. 이 주소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 바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역시나 동일하게 영어로 된 주소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소 클릭하시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앞으로 시장 속에서 이 1등인 종목, 이 해당 섹터 내에서 1등인 종목에 대해서 같은 이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가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네, 월, 화 딱 네. 출연을 해주시기 때문에 또 뵙기 위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직 좀 시장에 대한 전략이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저희가 계속해서 좀 의견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제 교육방이 있고요. 이 교육방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하루 5%입니다. 하루 5% 정도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따라가시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수익 나는 비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시장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혼자 보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같이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단 주소가 보이실 거고요. 이 방법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영어로 된 주소 보내드릴 겁니다. 이 주소 참고하셔서 앞으로 시장 속에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까지도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또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